반갑습니다. 글로벌 매력 김노입니다. 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왔어요. 내용은 어떤 거냐면 가족 이야기인데 친누나가 조현병에 걸렸어요. 그 25년 동안 그 조현병을 앓은 것을 이제 동생의 시선으로 가족의 이야기를 담는 건데, 서두에 그렇게 이야기 나와요. 뭐 이게 조현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잘못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긴 하지만은, 뭐 500일의 썸머 영화에 보면은 뭐 이건 사랑 영화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은 뭐 누구 뭐 빛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서 봤었는데, 역시나 또 뭐 영화 이야기 많이 할 거니까 혹시나 영화를 보고 관람하지 않은 분은 영상을 종료해 주시고 영화를 보고 와서 시청하시면 좋겠다 라는 거 항상 말씀드리고요. 약간 좀 더 텀을 드리겠습니다. 혹시나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. 자, 5초만 세겠습니다. 다시 한 번 더. 영화 이야기를 많이 할 거니까 5초 세겠습니다. 영화를 관람하지 않은 분들은 영상을 종료해 주시고 시청하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설거지 하면서 들으시든지 공부하면서 들으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. 5 4 3 2 1 시작하겠습니다. 요즘 이게 코에 뭐가 꽉 막힌 것처럼 안 빠져요. 이게 코를 풀어도 안 되고 가래를 뱉어도 안 되고. 그런데 약간 이 영화가 그런 것 같아. 갑자기 갖다 붙였는데,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이 의사하면서 연구원이시고 누나가 58년생이었나? 뭐 50년대생인데 이제 같은 이제 의과 계열로 이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든 또 이제 연구자가 되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됐어요. 잘 안 됐는데 그 상간에 무슨 유급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의사 자격증 시험도 계속 떨어지고 그 찰나에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조현병이 됐어요. 그래서 막 어렸을 때부터 똘똘하고 막 잘하고 했는데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남동생의 입장에서는 누나가 걱정이 되니까 좀 잘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본인도 약간 그 영화상에서 좀 두려움을 느껴요. 누나가 이제 조현병으로 인해서 본인을 해할까봐 두려움을 느껴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 그거 한번 데리고 와봐. 그 누나를 데리고 와서 한번 상담을 해보자 이랬는데 오케이를 해서 오케이를 다 받았어요. 부모님한테 오케이 해서 했는데 막상 이제 그분을 의사분한테 상담하러 가니까 엄마만 온 거야. 그 이유가 뭔지 알아봤더니 아빠가 이제 너가 치료받은 그 선생님 논문을 읽어보니까 별로더라. 좀 약간 못 믿었더라. 그래서 엄마만 해서 안 한다고 사과의 약간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거죠. 근데 막 영화가 계속 좀 이런 식이에요. 아빠 엄마가 의사다 보니까 딸의 그 질병을 자가적으로 자신의 한도 내에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, 판단 짓고 결론 짓는 약간 그런 거. 따지고 보면 그 아빠 엄마가 정신과 전문 의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딱 해버리니까 좀 답답한 거죠. 그러면서 엄마는 이제 치매에 걸리고 또 이제 돌아가시고
그다음 누나는 좀 더 살다가 또 하늘나라로 가고, 그 다음에 아빠는 생각보다 엄청 오래 살아요. 영화 끝날 때까지 살아요. 그렇게 되는데 그 누나가 이제 뭔가 몰입이 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돌파구 같은 걸로 복권이랑 점성술에 심취를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아빠한테 그 지역에 있는 약간 그 정신과 이쪽에 그 좀 한 자리 하는 분이 뭐 당신을 좀 약간 높은 자리를 해줄 테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 했는데,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누나가 점성술 관련 도서도 내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, 아무튼 그게 또 잘 안 됐어요. 그리고 이제 누나가 뭔가 좀 회복되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, 한 6개월 동안, 물론 엄청 오랫동안 안 나갔긴 했겠지만 엄마도 6개월 동안 안 나가고 누나도 6개월 동안 집 밖에 안 나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. 그러면서 연결이 되는 게 이제 뭐 동창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, 저도 이거를 몰랐는데 이제 유튜브 해설을 들어보니까 누나는 가려고 했어. 근데 누나가 약간 좀 망설여졌나봐. 그 간다는 팩스를 보내고 약간 조금 내가 이렇게 하면서 못 간다는 글을 막 쓰고 있는데, 아빠가 엄청 동조를 해가지고 야 이거 보내자 이렇게 해버렸나 봐요. 그래서 그 동창회도 못 나가게 됐거든요. 그래서 이게 진짜 어찌 보면 가스라이팅의 부모가 한 자녀에게 가스라이팅을,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뭔가 그 관여를 하고 조언을 해주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는 있죠. 근데 그걸 넘어서 완전 쥐락펴락 해버린다는 거죠. 게임의 캐릭터를 움직이듯이, 아바타를 움직이듯이. 그래서 국가고시 시험 같은 경우도 계속 보게 하고, 그러니까 또 조현병이 걸려있는 사람이 물론 이제 뭔가 공부를 잘하고 뭐 시험을 합격할 수는 있긴 있겠죠. 근데 과연 의사가 됐을 때 괜찮을런지 이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 그냥 이걸 해야만 된다라는 거를 밀어붙이고, 그 다음 엄마도 괜찮다 우리 아이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결국엔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는 거고, 동생도 이 누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두려움도 있고 가족들의 불통 때문에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안 됐을 때 오는 자괴감 같은 것들. 그러면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. 누나와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게 뭔가 그 커넥션이 있어서 다음 장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자 하면서 좀 약간 누나를 자극하는 이야기를 하고, 또 누나가 나를 정말 잘해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누나의 감정 변화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오싹오싹 했었죠.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역시나 저는 하나의 유튜브를 보고 좀 첨언을 하는 거지만 공포영화 같은 분위기로 만들었다,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. 그래서 진짜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엄마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이제 누나도 이제 하늘나라로 갈 때 그 이제 관에 아빠도 진짜 지독한 게, 아빠랑 뭐 같이 쓴 논문이 있었나봐요. 그거를 그 이제 관 안에 넣은 거예요. 같이 뭐 공동 저자하고 싶었나봐요. 그걸 보니까 와 진짜 좀 약간 징글징글하다. 그러면서 이건 또 뭐 연출인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점성술 관련 게 있었고, 저는 그 복권이 들어있는 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. 가는 길에 뭐 이걸 하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좀 약간 기괴했어요 진짜. 그러면서 이제 그 이모도 나오는데, 이모는 엄마가 가엾다고 하고, 아빠는 제일 마지막까지 좀 웃긴 표현이긴 한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마지막에
주로 이제 동생은 카메라 이 그 프레임 안에 잘 등장하지는 않는데 마지막에 장면에 보면 아빠와 둘이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진짜 덤덤하긴 하지만은 진짜 뭔가 뼈 있는 말을 계속해요. 그래서 어떤 엄마가 잘했냐 아빠가 잘했냐 뭐 약간 그런 류의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아빠는 결국에는 아니 뭐 엄마가 뭐 나는 너 누나를 지지했지 근데 엄마가 안 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아빠로서 좀 그렇게 했었어야 됐나. 조금 약간 그 음향 이게 오류가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좀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아빠 그러니까 아빠와 아들이 최후로 이렇게 최후 변론하는 느낌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. 진짜 마지막 장면에. 그 장면에서 봤을 때 아빠가 하는 말이 아니 우리 딸 뭐 잘했지 괜찮았지 지지하고 좋은 삶을 살았다 근데 좀 엄마가 좀 약간 반대하고 그러지 않았나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와 이게 진짜 이 아빠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했어야 됐나 싶은 거예요. 왜냐하면 보통 뭐 영화나 드라마 극 이런 데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 유언하듯이 자기의 뭐 비밀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좀 극적으로 좀 약간 너무 좀 과장을 하자면 죽기 전에 여보 사실 내가 할 말 있는데 옆집 누구와 내가 그렇고 그런 관계였었어. 그거를 당신은 의심했겠지만 뭐 나는 이렇게 숨겼는데 그래도 이건 말하고 내가 가야 되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. 이런 것처럼 최후의 진실해져야 되는 순간이 있을 것인데 근데 아빠는 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. 그 다음에 진짜 아빠의 기괴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25년 전 이제 젊었을 때는 꿋꿋하게 서 있었었죠. 그 건강하고 책도 보고 막 하는 모습이 보여요 장면에. 근데 그 아빠가 거기 그 뭐지 그 아들과 마지막 대화를 하는 그 장면에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그 장면 안에서도 다리를 꼬고 있거든요. 근데 그 다리를 꼬고 있는 모습이 진짜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오징어 다리 꼬여 있는 것처럼 이 가느다란 다리를 이렇게 딱 꼬아놨단 말이에요. 이게 진짜 너무 좀 그 뭐랄까 그냥 끝까지 자기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. 팔짱을 끼는 것은 자기 보호를 하는 거다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불편한 장소 또는 자기가 뭔가 이렇게 뭐 언쟁을 하는 도중에 팔짱을 낀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더 보호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그 비언어적 제스처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. 그처럼 그 다리로 본인을 보호하려는 방어기제 같은 그런 걸까 싶을 정도로 처량한 그 다리 꼬움이 있어요 그 아빠의. 그래서 진짜 그 마지막까지 그랬어야 됐나 아니면 마지막이 아니니까 그랬었던 걸까 그런 거 보면서 참 이게 그 가족의 이야기를 잘 그려냈지만 너무 잘 그려냈다. 그러면서도 기괴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하고 아무튼 정말 좀 제가 다큐 영화를 즐겨보지 않고 거의 안 보았다시피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진짜 와 이렇게 그걸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구나. 또 용기가 대단하고 그 다음에 그 동생의 주인공 뭐 감독의 입장에서 참 죄책감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참 잘 봤고 또 이런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부모 또는 이제 역이 될 수도 있겠죠.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.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엔 밖에서도 이런 가스라이팅, 억압, 오해
무시, 괄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.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한번 또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